그러니까 게시남에 1번을 눌러주세요. 또 없으시네요. 이현님, 남이현님 계시네요. 남이현님은 지금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지금 저기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1번. 메타 광고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광고 소재만 뽑아서 이거를 캠페인 복사, 그러니까 마케터들끼리는 캠복이라고 하는데, 캠페인 복사를 하면은 이거는 더 매출을 빵 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메타는 빠르게는 한 달, 늦으면은 한 3개월 단위로 시스템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지가 없이도 소소하게는 계속 바뀌는 매체가 메타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최적화 방법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두 번째, 세팅을 해놓고 돌리다 보면은 저절로 광고가 된다라는 거.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왜냐면은 메타라는 거는 머신러닝을 통한 학습을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냥 세팅만 해놓고 돌리면은 저절로 광고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픽 캠페인을 세팅을 해놓고 백날 돌려봤자 학습이 안 돼요. 스마트 스토어로 이거 학습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배우셔서, 메타는 학습을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로 그 트래픽 캠페인을 세팅을 해놓고 이 학습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씩. 안 되죠. 그러면은 픽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학습을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사이트를 통해서 픽셀을 삽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래픽 캠페인으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학습이 끝나질 않습니다. 전환 캠페인이라는 걸 세팅을 해서 그게 초반에 매출 없는 그 기간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학습을 통해서 타겟팅이 점점 맞춰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메타 광고의 그 진행함에 있어서 요 최근에 생긴 그 캠페인이 어드밴테이지 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드밴테이지 캠페인? 어드밴테이지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메타의 AI가 그 딱 이 사람을 찍어주는 거예요. 메타에서는 타겟팅이 뭐 예를 들어 성별이나 연령이나 관심사나 요게 이제 기초 세팅을 들어갈 적에 세팅하는 내용들인데, 요거 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인만, 백인만, 동양인만 이렇게 세팅은 안 돼요. 요거는 이제 그 AI가 이 상품은 동양인들한테, 이 상품은 흑인들한테 잘 맞는 상품이다라는 거를 AI가 선정을 해서 광고를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내어 주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토대해서 이제 그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어드밴테이지라는 캠페인인데, 사실 이 어드밴테이지 캠페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쇼핑몰만 그 광고를 한다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이 어드밴테이지에 대해서 엄청 좀 소위 말해서 까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페이스북을 끼어 팔게 한다, 이 어드밴테이지 캠페인이. 그러니까 어드밴테이지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은 그 페이스북 광고 노출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보니까 저물어 가는 페이스북을 이 메타에서 끼워 팔게 하는 시스템이 어드밴테이지 캠페인이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초창기 때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고, 그런 의견들을 또 추종하는 그런 광고주분들도 많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뭐 컨설팅이라든지 광고 점검을 해드리려고 제가 광고 계정을 열어보면은 어드밴테이지 캠페인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끼워 팔기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너무 많은 그러니까 메타에 관련된 광고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도 메타 광고에 대해서 올린 글들이 한 2020 한 1년도 초반에 올린 글들이 어떤 유튜브에서는 최신 자료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 블로그에는 자 요거 A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B로 넘어갔을 적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C로 넘어갔을 적에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챕터와 챕터 넘어갈 적마다 다음이라는 거, 넥스트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그때 그 시절 때는 넥스트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블로그라 저기 유튜브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아까 한 2시간 전에도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분이 계신데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거기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클릭 아이콘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는 얘기였지만 지금은 아닌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메타 광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영상 등록일을 한번 보세요. 옛날 영상 등록일을 옛날에 올린 영상들을 보시고 따라해봤자 그 아이콘이 없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없어진 기능들도 많고 새로 생긴 기능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상이나 블로그를 따라 하실 적에는 최신 자료를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메타 광고를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메타 광고는 네이버 광고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검수가 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실제로 광고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시면은 이재용 님이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서 50억의 자산을 축적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모든 트렌드는 30%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뭐 도대체 뭘 하셨길래 돈을 저렇게 까드셨을까요? 저 50억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저분이. 그리고 막말로 이재용님,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삼성이 없어지면은 저희 나라 경제는 저기 베트남에서 캄보디아급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50억밖에 자산이 안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광고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저런 광고가 나간다라는 거는 저 광고가 가능하다는 검수가 통과가 됐으니까 나갈 거죠. 저런 광고들이. 좀 네이버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는 제품들을 나는 팔 거다. 뭐 예를 들면 뭐 알코올 함량이 큰 그런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자 액상 담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메타 광고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건기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건기식도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면은 특정 효능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광고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수많은 병원들하고 이게 벌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메타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메타는 가장 좋은 점이 가격 비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볼펜을 판다.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름 시즌 때 정말 많이 판 게 그 일본 모기 팔찌거든요. 여기 애기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 고무줄로 된 모기 팔찌를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는 4,800원에 팔았어요. 근데 메타에서는 7,200원에 팔았어요. 정품을 강조해. 그러니까 쿠팡에서 판매를 했을 적에는 그 똑같은 상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해야지 쿠팡에서는 팔려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가격 비교가 너무 한눈에 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저렴하지 않으면은 사실 클릭률은 너무 떨어져요. 근데 메타에서는 광고 소재만 잘 짜면은 그 충동 구매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도 팔려요. 그러니까 마진율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자, 여기서도 강점이 건기식과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그 건기식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콜라겐과 하나는 비타민이에요. 콜라겐 사실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10,000원대 제품 거의 없어요. 다 10,000원 이하의 제품들이 있죠.
비타민도 마찬가지죠. 고려은단에서 그 영국산 비타민 그 엄청 많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금액이 스탠다드가 되다 보니까 그 금액보다 비싸면은 안 팔리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메타 광고에서는 콜라겐이 7만 원대라도 팔려요. 비타민이 광고만 잘 짠다라고 하면은 팔려요. 제가 그 광고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남성 세정제를 그 광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남성 세정제가 딱 요거 2개 정도 붙여놓은 사이즈가 돼요. 아니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 수압 그 정도 크기인데 요거를 이렇게 찢어서 남성 세정제 남성의 그런 주요 부위를 씻는 그런 그 세정제를 판매를 했는데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남성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남성 세정제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 뭐 특정 직업군이 아닌 이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남성 세정제가 정말 이제 유통기간도 얼마 안 남은 그 세정제가 안 팔리고 하다가 제가 그 세정제로 홈런을 한번 친 적이 있는데 광고 소재를 그 네이버에서 올렸어요. 네이버에 올렸는데 네이버에서 절대 안 팔려요. 왜냐면은 이분은 제조사 마인드로 그 제품을 생산을 했다 보니까 이 너무 단가가 높아요. 판매 금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세에 비해서 판매 그 제조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시세를 맞추려고 하면은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비교가 되는 매체에서는 팔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메타 광고도 진행을 하셨는데 메타 광고는 정말 뻔하게 그 상품 요렇게 하나만 등록을 해놓고 그 상품 사진만 올려놓고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안 팔리죠. 제가 그 광고를 맡았을 적에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공기 세정기 있지 않습니까? 공기 그 정화해주는 공기청정기 그 앞에서 남성 모델을 써서 그 남성 모델이 바지를 이렇게 싹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미친 듯이 막 도는 거예요. 와. 근데 사실 그 저기 아무리 그 안 씻는다고 해도 그 세정기 그 청정기가 그렇게 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작을 하는 거죠. 뒤에서 막 담배도 피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왕 도는 걸 보여주고 이제 그 세정제를 이렇게 딱 보여준 다음에 10분 후 해서 그 공기청정기 앞에서 똑같이 액션을 했을 적에 공기청정기가 너무 고요한 거예요. 이 자극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극적인 거 저 네이버에서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는 분명히 그 영상에 대해서 그 콘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막 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메타는 그런 게 없어요. 아까 이재용 그분도 50억대 자산가가 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 자극적인 소재로 그 재고를 다 소진을 했어요. 다 팔았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콘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콘티로 하여금 이제 구매 전환율, 이제 충동 구매를 일어날 수 있고 나는 가격 비교를 했을 적에 우리 물건을 팔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메타 광고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건강기능식품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검색량 고려하지 않고 만드신 분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추천해주는 건기식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건기식이 지금 시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색량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 떨어지는 그 검색량에 따라서 시세도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은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제가 제조한 단가만큼 이렇게 맞물리는 시점에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쿠팡 그로스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빨리 사이트 만들어서 픽셀값 빨리 연동하신 다음에 빨리 메타 광고로 빨리 자극적인 소재로 빨리 소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PPT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PPT 받으셨어요? 주임님 그 PPT 공유됐나요? 저한테 PPT 공유
공유 안 해주셔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저희 장 과장이 PPT 공유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화면으로 바로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PPT는 제가 그 강의 끝나고 그 채널에다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화면 보이시나요? 나영님, 제 채팅창을 못 봐서 그 홍천에 계신 이나영님, 제가 여기 채팅창을 못 봐서 보이시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메타 광고의 진실입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광고는 이제 더 이상 블루오션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광고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매출이 나오는 매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광고 소재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소재를 예를 들어서 주 단위 혹은 주 단위 혹은 월 단위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 정도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 메타 광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복사 증액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복사 증액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무조건 맹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무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최적화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 그 세팅만 하면은 이제 무조건 학습이 될 거다라는 거.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광고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 메타 광고를 이제 마음에 두고 있으신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자사몰을 하든 이렇게 쇼핑몰 운영을 하다 보면은 광고 대행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를 제안을 하죠. 메타 광고는 보통 요거는 꼭 메모를 해두세요. 메타 광고는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소재를 만들어주면 15%의 수수료가 평균입니다. 만들지 않으면은 10%, 많으면 10%, 작으면 5%가 스탠다드,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에버리지로 그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간혹 가다가 광고 소재를 안 만들지만은 막 20%대 요구를 하는 거, 그거는 그냥 던져보는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를 던져보고 너무 비싸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은 그냥 한 5% 정도 깎아주는, 그렇게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광고 대행사의 영업 수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15% 이상을 부르는 광고 대행사한테는 메타 광고를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에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구매 전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메타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케터들이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까지는 이렇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쭉쭉쭉 내려가서. 주임님, 이 파일이 지금, 주임님, 네. 이 파일이 아니고